지금부터 제가 한 70분 정도 인맥관리의 기본 원리,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친구이자 또 방송국에서 사회에서 만난 좋은 방송계 마당발 왕종근 선생이 좀 이따 올 거니까 방송계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사귀어 나가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방송국에서요,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나운서 중에 1%가 안 돼요. 프리랜서가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거거든. KBS에 아나운서 들어가려면 거의 100대 1 이러잖아. 들어가서 프리랜서 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 완전히 봉급이 제로가 되거든. 그런데 그걸 이겨낼 정도면은 아나운서로서의 역량이 있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못하는 거야.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왕종근, 여러분 잘 아시는 손범수, 이런 친구들이 프리랜서 선언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보이지 않게 선언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방송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엄청 높아. 오늘 왕 선배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여러분이 다음에 내가 왜 방송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오늘 강의를 듣게 하는가 하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 방송업계에 들어가는 게 무진장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배리어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인맥, 실력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프리랜서에서 성공을 못해. 그중에 제일 잘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왕종근.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성공했는데 사업으로 까먹었지. 그리고 이제 손범수 아주 잘하고 있고, 최근에 그 KBS 라디오 진행하고 TV 하던 그 연대 나온 친구 하나 있지 왜? 어제도 MBC 진행하는데 나오던데 그 웃기는 녀석 하나 있잖아. 걔 프리랜서 선언했잖아. 왜? 이름 뭐야? 응? 전현무, 현무. 걔도 원래 KBS 공채인데 요번에 정식으로 이제 프리랜서 선언한 거야. 그래서 MBC에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딴 방송이 못 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의 길을 오면서 보니까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에요. 그거 말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성공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다 해봤어. 97% 이상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데는 나를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의 덕분이다. 이렇게들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매스컴에서 자주 인터뷰가 와. 물어봐. 이 박사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편이 됐는데 누가 제일 많이 도와주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보물이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저는 늘 하늘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씨를 뿌리면 그게 나중에 강남 같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는 거야. 오늘 우리 김동훈 군이 태연인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니는 좋은 앞에 있는 선배랑 같이 왔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70억 인구 중에 어느 새도 만나는 거야. 우리 김혜경이라고 내 아주대학교 10수년 전에 제자가 우연찮게 오늘 이 자리에 왔어. 참 세상은 오묘한 것 같아.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뿌린 씨앗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홀씨가 돼서 날아가서 그게 뭔가 매치가 돼야 그게 스프라우트가 될 거 아니에요. 싹이 틀 거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줄 안다 이 말이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더라는 거야. 오늘 이자윤 선수도 옛날에 다른 데서 내 강의 듣다가 진짜 오래간만에 연락이 돼서 이런 자리에 나타나고, 우리 김한희도 벌써 7, 8년 전에 우리 멘토 클럽 때문에 우리 후배들 둘이 같이 오고, 난 복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제가 이 사무실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사회 공헌으로도 하는 거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때려치겨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미케니즘을, 시스템을 잘 들여다봤어.
그걸 분석하는 게 성공학이잖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그걸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영락 없어. 뿌린 대로 거둬야 돼. 그런데 뿌리지를 않으면서 걷기를 원하니까 당체 자기가 수확량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뛰는데 이상하게 성공이 안 돼. 그 이유는 뭔가 다른데 줄줄줄줄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하이 잘 갖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또 실수의 연발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세미나 때 늘 얘기하지만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이 개같아. 재방송만 있으면 다시 듣고 써.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없어. 그래서 한 번을 살더라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대로 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열심히만 살아서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성공한 사람을 이 안에서 꼽으라 그러면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도대체 뭐야? 분명히 열심히 뛰었잖아. 근데 왜 안 됐냐고. 제대로 잘 열심히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런 시스템을 8개를 만들어 놓는 게 성공 역량 제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해야 될 사람 관리야. 아까 아저씨 얘기하는 거 알아듣고 또? 내가? 재현이. 똑똑하게 생겨서 잘 알아듣었다 보니까. 그래서 성공 역량 제고 과정의 8가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리야.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갤럭시 4가 기똥차게 나오면 뭐해? 그걸 아퍼레이션 하는 건 사람인데. 그잖아. 결국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여하이 잘 관리하느냐. 그게 여러분한테는 가장 소중한 에셋,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린 인맥 관리냐 하는 거를 좀 분석적으로 풀어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걸 성공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건 성공학이 아니지. 주먹구구지. 성공학이라고 학자를 붙인 이유는 수학, 그럼 3 곱하기 3은 9잖아. 그럼 거꾸로 또 3개를 더해봐도 9가 나오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학문이잖아. 성공학도 학문이라고. 분명히 인풋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웃풋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으니까 성공학이 아니지. 개똥철학이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대학 졸업 맞고 35년 됐는데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성공은 학문이에요. 그걸 제대로 탱저블하게 만져지게 만든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동기부연이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 거지. 이건 분명히 시스템이에요. 성공은 시스템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일어나는데 삽자를 들고 뛰는 거야, 이게. 그죠? 저쪽에 있는 놈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자식이 나보다 성과가 좋아. 신경질 나서 들여다보니까 이 새끼는 포크레인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 있는 거냐, 이 말이야. 삽자를 들고 뛰는 거야. 포크레인을 올라타는 거냐, 이 말이야. 그걸 시스템아이즈라고 그래. 시스템에 본인이 장착이 딱 돼 있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 관리가 됐든 사람 관리가 됐든 늘 그렇게 컨셉이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루하루 24시간이 효율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합쳐져서 한 달, 그게 합쳐져서 3개월, 6개월, 1년이 되는 게요. 많은 제자분들이 애를 많이 써요, 사방에서. 여기 뭐 학원하는 우리 준선이도 뭐 7년차 이경혜 원장 같이 일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이경혜 원장도 지금 저 이대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갔지만 나 만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이왕이면 멋있게 성공 드라이브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시찌구리하게 맨날 2류, 3류로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사람의 중요성부터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첫째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반성을 해야 돼. 반성.
아집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하던 방법이 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미 자기는 딱 리미트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오늘 사실 점심 때 배한성 선배랑 점심을 먹고 왔어요. 여기 고모숙 사장이랑 저기 오상익이라고 저 친구랑 또 여기 우리 출신인 문선이 성욱의 대두 2명 이렇게 하고 6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난 배한성 씨 만난 거를 이렇게 돌이켜봐.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잖아. 지금 나하고 형님 동생 너무나 친한 사이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하고 아무 때나 약속할 수 있고 내가 부탁하면 6월 말에도 우리 그랜드 세미나 할 테니까 와서 또 저녁에 강의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아이 네 전화만 해. 이런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 내 스스로를 돌이켜본다고. 그때 거기에 몇 가지 원칙이 없었다면은 아마 오늘날 그런 관계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케이스로다가 오늘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 이따 올 왕정근 선수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대구 사람이에요. 나보다 정확히 나이는 1살 위에요. 그리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이렇게 친해졌지?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사실 오늘도 와서 그냥 무료로 강의하는 거거든. 사무실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그냥 와서 서비스 해주는 거야. 왜 그럴까? 옛날로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배한성 선배를 내가 처음 만난 게 맨날 TV나 이런 데서 봤잖아. 더빙하면서 맥가이버, 가제트 형사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늘 나보다도 나이가 10몇 살이 위니까 참 성우 참 잘하신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네. 방송국에 갔어. 방송국에 갔는데 내가 KBS 라디오 진행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진행자야. 그 당시에 아침 방송이 있었는데 KBS 2라디오. 근데 그 방송 때끼리 거의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55분에 이미 스튜디오를 나가고요. 방을 뺀 상태에서 다음 선수가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만나게 됐냐? 나는 6시면 방송국에 가거든. 7시부터 방송인데 나는 원칙이 6시에서 6시 15분 반 정도 도착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더한 게 방송을 아침 방송을 하다 보면 반드시 펑크를 내. 반드시 내요. 술을 많이 먹어서 내든지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내든지 펑크를 내는데 난 8년 동안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양반도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러나를 봤더니 나 그때 수원서 다녔으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단 말이야. 미국 시장하고 구라파 시장 다 보고 방송국에 6시까지 출근해 새벽 운동하고. 근데 이 양반은 조금 늦을 것 같으면 방송국에서 야외 일회용 야전 침대에서 자는 거야,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첫 방송이니까. 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양반 봐라 이거. 프로의 세계가 저런 거구나. 한 번도 펑크를 안 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데 다른 방송은 여러분들이 매일 그 시간을 안 들어서 그렇지. 방송하는 사람이 1년에 365일 중에 서너 번 펑크를 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펑크가 나거든. 이 양반 항상 가면 이 박사 오셨어? 하고 앉아있고 나는 항상 가서 그 양반 방송 들어갈 때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나중에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양반을 존경했듯이 그 양반이 날 보면서 이야 대단한 젊은이가 하나 왔구나. 그때 내가 이제 40 좀 넘었을 때거든. 제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랬대.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와서 인사를 그렇게 깍듯이 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하니까 마음의 문을 확 연 거야. 이게 어느 날 풀리더라고. 이 박사 오늘 방송 끝나고 이따 점심 때 뭐 하시오? 우리 여기 라디오 부장이 같이 점심 자기가 하자는데 날 데리고 가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러 다녔는데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근데 이 박사가 하는 태도를 봐가지고는 야, 이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 이러더라고. 이 양반이 목 관리하는 것부터 나를 전수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라는 거야. 이제 방송 대선배니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기가 드시는 경우는 없나요? 뭐 어떤 경우? 뭐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아주 소상하게 잘 나한테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된 게 벌써 지금 15년 전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고 또 나쁜 일 있으면 굳은 일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알았던 사람보다 더 친하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에 대한 그 배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꼭 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 그래서 내가 41권 책 중에 그런 책을 쓴 게 있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진짜 아무도 몰라. 근데 많은 사람이 선별해서 사람을 대해. 이미 선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도망가. 상대방은 딱 보면 알거든. 저 사람 지금 나를 좋아서 만나는지 이용하려고 얘기하는지 나를 활용하고 싶은 건지 상대방이 왜 모르겠냐고. 똥개도 상대방 주인이 화난 거를 아는데 왜 사람이 모르겠냐고. 가끔 오해들 많이 해. 난 그 사람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날 그렇게 보내요? 천만의 말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부지부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 같으면 내가 책까지 썼겠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보물입니다. 끝. 그렇게 쉬우면 썼겠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물로 볼 때까지는 자기를 시독하게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내려놔야 되거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났냐. 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인연이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쉽게 올 것 같으냐고. 여기 같은 공간에 계신 분들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이에요. 230개 나라에 5,500개 민족이 살고 말만 6,000가지가 있어. 70억이야. 그런데 30년에 세대가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인류가 생긴 게 수만 년 됐다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이자연 양하고 이자윤인가? 이게 도대체 몇 조분의 1의 확률이냐고 이게 지금. 근데 왜 보물로 안 보냐 이 말이야. 몇 조분의 1이잖아. 몇 조분의 1. 사람이 만나서 남녀가 화합을 해서 정충이 나가는 게 뭐 숫자도 잘 기억 못하겠다만 그 많은 걸 뽑아내서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수만 년 동안 지난 사람들끼리 이런 모임이야. 근데 이게 왜 고맙지 않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가 왜 고맙지 않...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사람을 선별하는 거야. 쟤 나한테 도대체 뭐야. 그죠? 우린 그런 좀 냉철하게 자기를 더 낮출 필요가 난 있다고 봐. 비가 오고 있어요. 저수지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농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수지를 파놓고 물을 받아야지. 저수지는 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물이 자꾸만 고이기를 바라면 그럼 물은 어디가? 그릇은 요만한데. 우린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 라고 내가 책을 쓰고 테이프를 해놓은 게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1분에 될 얘기가 아니다라고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인연들이 모였구나 여기. 아이고 수십조 분의 1 안녕하셨어? 이렇게 해야 돼.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수십조 분의 1 진짜로 수십조 분의 1 아니야 이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나 부다도 아니고. 그럼 난 누군가에게 반드시 부족한 거를 채움을 받아야 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채워야 돼. 어디서나 자기가 다 깨끗이 끝난 거라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채움을 받아야 돼. 맞죠? 근데 수십조 분의 1분에 해당되는 분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이 안에 있는 거를 갖고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걸 무시하지 말자 그 말이지. 우리 김 박사가 오셨나? SK 있던? 거기에요? 잘 오셨어요. 네, 지금 얼핏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 하루는 내 이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김 박사한테. 나보다 약간 나이가 미치신 것 같고 SK에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김찬희라고 바꾸셨다 그랬나? 성함을? 지은이 씨.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를 쭉 쓴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난 중역일 때 이제 아마 난 좀 빨리 됐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SK 그만두고 나서 밖에 사회활동을 하는 걸 쭉 보고 본인도 이제 SK를 언젠가 떠났고 그래서 나중에 늦깎이 공부를 해서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뭔가 옛날 생각이 나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야. 난 그걸 받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야, 나를 찾는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뭐야, 이 fucking 애솔 같은 게 이게 또 귀찮게 와서. 이러면 이영곤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즉답으로 난 바로 이메일 보내니까 전화번호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 통화했어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가고 싶다. 그러셔? 그럼 마침 우리 세미나도 있을 테니까 그때 하고 나 잊어버렸었어. 근데 세미나 때 명단 보니까 없는 것 같길래 내가 그저께 다시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들어와 보니까 이미 클로즈 됐으니까 다음에 올라오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시라고 했어요. 그냥 와서라도 들어라.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오늘 내가 저 방에서 잠깐 만난 몇 분 계세요. 우리 수정 씨나 수영 씨인가? 이게 인연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작하는데 나중에 정말 창대해진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자기는 보물을 집어 던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책에도 어딘가 썼었어요. 항상 방송국 다니면서 하루도 내 지각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 들어갈 때 맨날 아주머니들한테 인사를 제일 잘했거든. 난 지금 가도 경비실에 들어갈 때 아직도 태그를 안 들고 들어가. 아시겠어요? 거기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잖아요. KBS.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영곤이 지금 가도 지금 KBS 라디오 진행 안 하는데도 가면 그냥 옛날에 항상 인사받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난 거기 경비 아저씨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항상 진심으로 대했거든. 새 책 나오면 아저씨들 애들 몇 살이에요? 그래요? 테이프 갖다 애들 듣게 해주세요. 돈은요? 그냥 쓰세요. 거기 경비실 아저씨들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 청소가 가끔 대청소가 있어요.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뭐 그런 날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대청소를 하면은 새벽에 나가면은 모든 의자를 다 올려놓고 아줌마들이 그냥 새벽에 청소를 할 때 이때는 뭐 국장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지나갔더니 야단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 방송 시간이 이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다 뒤집어져가지고 몽탕 대청소니까 아주머니들이 잘 못 들어갑니다. 막 경비원들이 그때 하나 아주머니가 이 박사님이시잖아.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고요. 걸레를 쭉 갔다가 징검다리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건 마음이 짠한 게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게 내가 그 사람들을 페이크 하려고
이 다음에 다뤄 먹어야지. 이걸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지고. 그랬었다면은 아마 안 그랬을게요.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누님 같고 어머님 같은데 저 새벽에 나와서 일해봐야 100몇십만 원 받는데. 이 사람들 내가 뭐 좀 더 잘해줄 거 없을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폼 잡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을 거라고 봐. 근데 시간이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영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방송국에 뜨면 사장은 못 들어갈 때 무슨 재질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재질 받는 거 없어요. 난 그걸 휴먼 네트워킹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늘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반드시 보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이다. 이거를 늘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걸 갖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관리 시간에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8가지 시스템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채웁니까? 옳지.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자의 제자 정자가 있죠. 5성 그러니까 자기 삼성 이제 5일 삼성 하루에 자기는 3가지를 반성한다. 각자 3가지를 반성할 걸 정해야 될 것 같아. 물론 정자는 공자의 제자는 첫째 내 주변의 모든 친인척들한테 마음의 아픈 상처를 준 건 없는가.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긴 하루는 아니었는가. 세 번째 오늘 내가 배운 거를 몸에 다 익히는 하루로 다 끝났는가. 이게 5일 삼성이거든요. 근데 우린 각자 거를 정해야 될 거라고 봐. 난 지금도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거는 지금 한지 거의 30년 됐어요. 그래 내가 오늘 누굴 만났을 때 아까 내 우리 직원한테 조금 가슴이 아픈 얘기를 했어. 자식이 가슴이 아팠겠구나. 그럼 난 눈을 감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그래 미안했다. 너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너를 잘 트레이닝 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잘 좋은 꿈자리에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자기는 매일 할 필요가 있다고 봐. 그래서 한 5분 정도 자기를 리뷰를 해. 그럼 마인드 스테빌리티, 마음의 안정성을 찾기 시작해. 그럼 딥 슬립, 깊은 잠에 들어가기 시작해. 잠자리가 편해. 그래서 인상이 편안해지고 다음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자기를 늘 갈고 닦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내가 늘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침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는 아침마다 이제 운동 끝나고 한다고 말씀을 이제 책에도 또 테이프에도 늘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아까 낮에 또 중간에 또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오실 분들 내 얼굴을 다 기억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이영곤이가 뭔가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그런 자기만의 다짐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자신감이 표출되면서 상대방을 쭉쭉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만 통감 갈라고 그러고 누구 좀 이용해 먹을 거 없나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끌어와 안 끌려와? 안 끌려오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파워를 다른 걸로 제가 변형시켜서 말씀드리면 배터리가 강한 자석이 돼야 못대가리를 쭉쭉 붙을 수 있다고. 아까 우리 먼저 학원을 만약에 한다 쳐. 여기 우리 장세정네도 이제 태권도 학원들 한다 쳐. 내가 학원 원장들한테 항상 그래. 내 새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정으로 했으면은 애들은 안 도망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 새끼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을 하거든. 이거 더 해주면 내 돈이 까지는데. 그러면 당장은 살짝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상대방들은 그런 걸 다 느낀다고. 그런데 진짜로 자기 새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그런 거에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절차 탁마해야지. 매일 자르고 쪼이고 그다음에 쪼고 또 갈고 닦고 절차 탁마하는 자세를 매일매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절차 탁마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다 모을 수 있는 것이 마치 전기 진함철에 자력을 강하게 해야 주변에 있는 못대가리가 더덕더덕 붙는 거나 똑같은 원리인데 그거는 집어넣지 않고 못대가리가 안 붙는다고 남을 탓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되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관리를 안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자기 옆에 많이 있기를 바라니 생도둑놈 배짱이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고객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오늘 자동차 세일즈 하는 친구들 3명이 와서 내 멘토가 자동차 세일즈맨 아닌가 조지 브라운. 미국에서 내가 처음 26살 때 만났던 양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미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세일즈맨.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씩을 벌었던 사람. 지금 돈으로 1000만 달러. 무진장 부자지. 근데 고등학교 나온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내가 그 양반을 이렇게 보면서 6년간 옆에서 보면서 이거구나. 나는요 아까 우리 쟤네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에쿠스가 5달째거든. 난 에쿠스를 2, 3년에 한 번씩 바꾼단 말이에요. 에쿠스만 5번째나 왜 이제 잘 안 타니까. 근데 여태까지 똑같은 사람한테 2번 사본 적이 없어요. 웃기잖아? 난 자동차 세일즈맨 하는 아이들 만나면 항상 얘기해. 난 2번을 똑같은 녀석한테 산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지금 차를 살 때 이제 집사람도 차를 하나 바꿔줘야 돼서 그랜저하고 또 막내놈 아반떼하고 3대를 동시에 샀다고. 같은 날, 거의 같은 날. 지나가다가 우리 기사한테 야 저기로 세워. 들어갔어요. 지점장도 아니고 그냥 일하던 애요. 당직이 있더라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자동차 얼마예요? 이놈은 이게 뭐 지나가던 사람이 뭐 괜히 개가 짖나 그랬겠죠. 견적서를 3대를 보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했어. 계약하자. 그랬더니 지점장이 뛰어온 거야. 지점장이 날 보자 그런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이런 얘기야. 난 자동차 세일즈 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요. 자동차 와서 같은 사람한테 2번 사는 경우는 많은 어디 지나가시다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재미난 질문이잖아. 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잖아.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생긴 거야. 이게 당직 보다가 3대 팔았어요? 깎지도 않아. 네가 깎아줄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래, 네 거 다 남겨봐야 그거겠지 뭐. 3대 좋다. 이놈이 처음에 안 믿더라고. 지점장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꼭 듣고 싶어 그랬더니 그렇대. 난 여태까지 차를 2대 산 적이 없다. 왜? 전부 개새끼들이니까. 세일즈맨 치고 인맥 관리를 제대로 한 놈을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번도 못 봤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자동차를 산 게 내가 1986년 포니서부터 12대인가를 샀어. 난 한 번도 같은 사람한테 산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나를 똑같이 관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왜? 세일즈맨십이 근본적으로 없는 놈들만 있었으니까. 내가 쟤네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내 고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라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언제 한번 또 집 사갖고 또 언제 사겠어? 얘기를 시발. 2년이나 기다려야 되나? 그 사람이 중요한 고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소문이 중요한 고객이라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딴 데 가서 살게요. 살 때가 다 됐거든요. 차가 지금 20만 킬로가 넘었어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에쿠스 다시 사실 겁니까? 그래서 가봤어. 근데 에쿠스가 변한 게 거의 없어서 그냥 조금 더 타자. 아무리 그래도
너무 변하지 않은 차를 타기는 싫더라고.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에 연말에 새 차가 나온대.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또 딴 데서 전화할 거예요. 근데 김한이가 사다 주든지 해. 근데 나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했다 그러면 속으로 나는 세일즈맨을 한다 그러면 내 죽을 때까지 사람 내 고객으로 삼아야지.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분석 들어가야 되잖아. 그걸 자기의 천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천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학원 원장이면 그 집 아이가 시집가서 다시 애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조금 친 다음에 나 딴 걸로 싹 옮겨야지 이거 뭐 프리미엄 받고 팔아먹어야지 이제라고 앉아 있으니까 상대방들이 다 아는 게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내가 오늘 인맥관리 시간에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은 보물이다. 그리고 자기를 더 내려놓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휴먼 네트워킹 파워는 세지는 거예요. 자기는 실력이 쥐뿔도 없어. 근데 어디 가서 개길라고 그래. 상대방을 알아. 이 똥이 왔구나 또. 더러워 죽겠네 이거. 이 새끼를 어떻게 띄워놓지 샤발?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야, 이게 귀찮은 것도 왔네 이거. 아이고 또 하나 혹 붙이게 생겼네. 이렇게들 생각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 두 번째 프린시플 넘버 2가 뭐냐면 자기의 실력을 자기가 하는 업계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사람이 붙는 거야. 그지? 근데 자기 실력은 없어. 근데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기를 원해. 그건 도둑놈 배짱이야.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겸손하게 매일매일 자기를 갈고 닦고 절차탕마해야 돼. 그죠? 내가 늘 얘기하거든.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 이 자리에 무슨 몇 명이 있고 다 그러잖아. 공인중개사 일기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기야, 일기. 그때 내 수석했다니까. 만점. 그땐 좀 쉬웠어요. 그때 SK에서 내 부서장이 하도 날 쪼아서, 이 개새끼, 이걸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좀 피해보나 그러다가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그냥, 홧김에.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공인중개사 하면 같은 공인중개사냐고. 회계사 하면 같은 회계사냐고. 변호사 하면 같은 변호사인가? 의사 하면 같은 변호사인가? 의사인가? 대한민국의 강사가 수만 명이면 다 같은 강사인가? 어떤 놈은 연봉 10억이 어떤 놈은 뭐 5천만 원도 못 벌어서 비리비리 걸고 지랄이요. 그건 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맞죠? 그럼요. 기왕 하는 바엔 여러분 입장에서 탑이 되려고 그래야 돼요. 탑이 되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돼.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찾아오는 거야. 그게 마치 다른 걸로 얘기했지만 땅을 파놔야 비가 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는 거나 똑같아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거 그냥 얹혀가는 거를 인맥관리로 생각한다 이거지. 그건 인맥관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프리라이딩이지. 공짜로 타는 거지. 상대방은 적당한 시청에 발길로 뻥 차고 싶어. 이 개새끼 또 붙었네 이거. 상대방이 몰라 알아. 알지. 그런 놈은 그냥 나중에 초상 났을 때 와서 저 술이나 날르게 하면 딱 되겠다. 뭐 그런 정도? 그런 사람은 인맥관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부지런히 절차탕마해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장착을 자꾸만 해서 삽자루가 아닌 뭘 타야 돼? 포크레인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요즘에 여기 초상이 났다고 쳐봐. 옛날 방식대로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 초상 났으니까 이제 빨리 부고를 돌려라. 그럼 옛날엔 전부 자전거 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3박 4일 그냥 금세 지나가지.
요새는 또 그래요? 날려버리죠, 뭐. 제 스마트폰에 3,500명인데 그러면 그냥 툭! 좀 있다가 3,500명이 쫙! 누구 모친상, 어이! 아주대학병원, 어이!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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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어딨어? 얘 좀 수원 내려가는데요, 예. 아직 어디 전달 중입니다. 뭐 이지라라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삽자로 든 본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삽자루를 걸 때 손에서 빨리 던져버리시고 포크레인으로 시스터마이즈 해야 돼요. 그 시스터마이즈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깨우치지 못해서 스승이 깨우쳐 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그건 계속 섭잡이야. 삽을 들고는 몰라요, 본인이. 열심히 파는데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 삽잡이야, 인마. 그럼 계속 삽이야, 너. 삽을 다른 걸 팍 집어서요. 조금 크긴 한데 개새끼가 아직도 삽자루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디서 삽질을 딜이하고 앉아있거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서 두 번째 프린시펄이 자기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들 많이 하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진짜 소중하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내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스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스킬. 제가 이거는 제 책이나 뭐 이런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휴먼 네트워킹에 대한 책에 40권 중에 어딘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리하면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자기의 근본적인 인격을 수양하고 사람을 보물로 보는 게 똑같다면 이제 둘이 다 똑같아. 권범숙 씨가 유자연이를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1번, 2번이 똑같아. 실력도 비슷해. 그럼 한 가지가 딱 남지. 그게 바로 스킬이야, 스킬.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누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스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세 번째 프린시플 넘버 3. 스킬. 어떻게 인맥 관리에 대한 스킬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한번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네기에 의하면 그렇다. 전 그런 걸 전부 개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또 뭐 누가 그랬더니 나폴레옹 힐이 그랬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불쉿. 그건 개소리 아니야?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를 다음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그게 교육이지. 누가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누가 얘기 못해? 제가 한 가지 강점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8가지 성공 시스템은 이영건이가 지금까지 28년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스킬이, 가장 중요한 스킬이 뭐냐면, 여기서 오늘도 여러분이 만났잖아. 이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2년 뒤에 엄청 친해지는 사람이 안에서 나와. 결혼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개가 고양이를 본 것처럼 그냥 헤어지고 아무 관계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물을 집어던지고 또 떠벅떠벅 걸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나 여기 와서 이렇게 세미나 끝날 때마다 중간에 20분씩 주잖아요. 뭐 명함도 교환하고 그러고. 이거 사실 공간이 좀 협소해서 좀 그런 면이 조금 좀 부족하긴 한데 나는 여러분들이 내 제자들이라면 자발적으로 먼저 가서 명함 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 보물 덩어리들이잖아. 여러분들 여기 다이아몬드나 루비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겠어? 주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은 상대방은 다이아몬드나 루비로 생각 안 하거나 아니면 겁이 나 있는 거야. 맞잖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미 겁이 나 있는 거야. 먼저 가서 난 인사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런 데 올 때는 명함을 한 20, 30장 일부러 가져와야 된다고 봐. 그냥 눈만 마주치면 가서 아유 전 누굽니다. 이때 이걸 나중에 내가 내 고객으로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아유 이 세상에 이 수십조 분의 1을 만났네. 이거 인사합시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지? 근데 대통령이 뭘 그러면 앉았다 그냥 간다고. 얼마나 아까워. 어쨌든 같은 공간에 앞으로 누굴 만나시든지 간에 먼저 인사하도록 애를 쓰세요. 가서 명함 주세요. 기아 자동차 세일스맨입니다. 어때? 나 세일스맨인데. 나 무슨 학원 합니다. 저 아메이 합니다. 저 누스킨 사업자입니다. 나 지금 가정주부입니다. 고민 중에서 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제가 혹시라도 도와드릴 거 있으면 서로 연락하면 살죠. 이렇게. 이거는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려니까 자기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걸 길을 못 피잖아. 그때 우리에게 또 당당함을 주는 내가 기가 막힌 우화를 얘기를 전에도 여기서 한번 한 것 같은데 고 사장은 거의 빠지지 않고 왔으니까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군. 존 F 케네디가 미국에서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잖아. 젊은 케네디가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진짜 그는 명문가 중에 최고의 명문가야. 케네디가가. 요즘에 그거를 능가하는 게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둘이나 나왔으니까. 존 F 케네디가 그 젊은 나이에 40대 초에 미국 대통령이 된 거야. 1960년대 말이니까 얼마나 센세이션해. 그래서 이 사람이 리셉션을 하는데 각계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백악관에서 칵테일 파티를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그 당시 개그맨이라는 단어가 없고 미국은 카메디언인데 이름이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셨어. 대머리 이렇게 벗겨주시고 아주 잘 웃기시는 분이 있어요. 밥 호프. 그분은 당연히 코미디계에 우리나라 구봉서 씨처럼 거기 초대가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밥 호프의 인기는 하늘을 찔르고 있었는데 이제 존 F 케네디가 자기도 텔레비전 맨날 보던 사람이니까 밥 호프라는 사람 처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반가워갖고 인사하고 인사 좀 하시라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밥 호프가 얼음이 된게요. 왜냐하면 존 F 케네디가 워낙 명망이 있는 집안의 자제인데다가 거기는 존 F 케네디 가족은 아기 때부터 특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그건 아주 익셉셔널한 패밀리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그러면 그 집은 어렸을 때 대통령으로 길러지는지 이런 거니까. 최소한 안 돼도 세니터, 상원의원들 이 사람이 어른 거야. 얼음이 됐어요. 그리고 말을 막 더듬는 거야. 그땐 TV가 많지 않았을 때인데 라디오로다가 생중계라고 했는데 존 F 케네디가 탁 마이크를 잠시 얻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politics. 나는 미국 정치계 대통령이고 He's the president of the comedy worl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사람은 미국 코미디계 대통령이라 We are the same. 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부 일어나서 그 당시에 1억 몇천만의 국민들이 전부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야. 그게 미국 정신이거든. 이번에 빌 게이츠가 왼손 또 꺾고 박근혜랑 인사하는 걸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 개새끼 저 보정머리 줄. 나도 약간 미안하다라고 내 동갑 새끼가 저게 이 개새끼가. 근데 그건 걔네들 문화예요. 그게 꼬지 못해. 걔네들 대통령 밑에 보좌관이 대통령한테 이러고 얘기하는데 보스 이지라면서. 버릇은 없는 놈들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걔네들 문화니까. 근데 그때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We are the same. 우린 같다. 난 이렇게 생각해. 이영곤이가 한국 강사계 1등이면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1등이 왔으면 We are the same이다 이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100등이 왔으면 미안하지만 내 경쟁자는 아니야. 리스펙트 못해. 예를 들면 말이지.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려면 본인이 자기의 실력을 기르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아까 얘기한 존 F 케네디 일화는 진짜 멋있는 일화예요. 미국이라 가능한 게 이게. 지금도 어디 대통령이 저는 박근혜 타다 내려와서 저는 정치계 대통령이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개그맨 누구는 개콘의 대통령이니까 준현이랑 나랑 같아요 이지라라면 전현이 미친년이야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 먹었냐 이러고
한국 사람 컨셉으로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콘의 김준현이가 어떤 의미에서 박근혜보다 인기 더 좋잖아? 예를 들면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반드시 먼저 다가가려면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살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명함을 받잖아요. 여기서 명함 받는 일이 이제 해프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건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 책에도 안 나와잖아요. 72시간 이내에 여러분이 먼저 소통을 트라이해라. 요건 책에도 안 나오네. 그건 내가 우리 멘토한테 들어서 내가 몸에 익혀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72시간 이내에 내가 먼저 소통하라. 이거를 풀어줄게. 왜 72시간이냐? 사람이 만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난 문윤선, 여긴 김윤선, 윤선이네 둘 다. 여기 만나서 아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받았다고 쳐?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의 잔상이 남아있는 데드라인이 72시간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72시간을 얘기했던 거더라고. 우리 멘토가. 그걸 그 사람은 그렇게 늘 해왔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심리학 책을 보면서 내가 번역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이때 72시간 계속 그랬구나. 자, 볼래요? 사람이 다 만나. 인사해.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지지. 그리고 여기 주었던 이게 받았던 명함은 어디로 가? 이게 책상에 돌아다니다가 둘 중에 하나다? 쓰레기통 아니면 명함집에 그냥 눕건 그냥 클로즈야. 2개월, 3개월에 그 사람을 아무리 떠오르려고 해도 얼굴이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올라. 그러면 보물을 줬긴 주셨는데 쓰레기통에 버린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제 예를 들면 내가 하나생명의 경인본부장 박상민 상무 여기 갔더니 여왕벌 103명이 내 강의를 들었어요. 대한생명 여왕벌들이야. 연봉 1억 여왕벌들. 일벌 여왕벌들. 이제 탑 클래스 100명을 다 많았더라고 대한생명에서. 하나생명에서. 에이스클럽 퀸스데이인가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재밌게 해서 웃겨주고. 그리고 이제 와. 그러면 어제 많이 피곤했지? 난 서재에 딱 앉아서 가급적 그날 아니면 다음 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소통을 해. 박상민 상무는 어제 저녁 9시 30분에 내가 문자를 보냈어. 옛날엔 전부 손편지 썼어. 나하고 명함 교환해서 내 문자를 못 받았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난 거의 실수하지 않는 한 내가 다 먼저 보냈었다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놀래. 자기보다 내가 하이어 포지션 아니야. 그 위에서 온다라는 건 거의 기대 안 하거든. 그러면서 놀래지? 옛날엔 전부 손편지를 썼다니까. 우리 멘토의 인스트럭션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손편지를 한 20년 썼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메일로 바꿨다가 이제 내가 워낙 이제 사회에서 하이어 포지션이니까 그럴 필요까지 없이 문자만 보내도 상대방이 뭐 좋아하니까 문자를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9시 36분에 보냈더니 7분에 바로 왔어. 박사님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경인본부장 박상민 상무 올림.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이영곤이라는 단어가 완전 각인되는 거야. 깨끗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돌아가서 사석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주를 먹으면서 다른 본부장하고 얘기할 때 틀림없이 내 얘기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강의 2박사를 하고 계신데 아유 강사는 좀 비싸요. 300만 원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씁시다. 이렇게 되는겨. 그걸 일부러 나를 불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되건 하수지. 근데 신시하게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를 알고 반드시 입소문으로 찾아주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나하고 여러분하고 차이야. 하면 돼.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는데 이상하게 안 온다. 원인 분석에 들어가야 돼. 나는 보내면 99% 돌아오지. 내가 보냈으니까 그래. 근데 고사장하고 나하고 둘이 A라는 사람 만났는데 둘이 보냈는데 나한테는 왔는데 여기 안 왔어. 그럼 왜 안 온 거야? 한번 원인 분석을 해봐 그냥. 1. 가능성을. 쭉쟁이로 한다. 우선순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 사람은 바쁘니까 그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골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 얘기는. 여긴 쭉쟁이가 많잖아. 쭉쟁이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안 올 거거든.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연락이 안 와? 그럼 내가 쭉쟁이구나 저 사람한테. 그 인식해야 돼. 아니 농담이 아니잖아. 그럼 그 다음엔 뭘로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윤아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든지 진심으로 아침 새벽 같은데 운동 끝나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한 번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었는데 몹시 바쁘셨나 보네요. 시발. 이거 있잖아. 눈물 흘리는 거. 이제 다른 말에 가면 시발 이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발. 상대방이 그거 보면서 기특하다. 난 그냥 이 새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의뢰 보내는 놈이구나. 왜? 여러분은 스팸 처리를 많이 하니까. 상대방은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안다고. 가장 큰 실수가 스팸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연말에 연하장 안 보낸 지가 벌써 한 17, 18년 됐어요. 한 번은 계속 보내고 있다네 우리 멘토한테 야단 맞았어. 이 짓을 아직도 하냐. 이러고. 우리나라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이 짓을 아직도 해 미스터리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평상시 하면 연말에 다시 보내는 놈이 이상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얘기했는데 뭘 또 다시 보내고 있지라래. 얼마나 안 하면 연말에 한 번 하겠냐 이거지.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상대방한테 다가갈 때 진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에이 이것도 장난 놀고 지랄이네 이거. 알았어 스팸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한 번 같은 경우는 참 난감할 때가 있어. 어디 가면 4, 50장 명함을 받아요. 강의 끝나고 나면. 미친다고. 조르륵 나와서 쭉 줘요. 나는 원칙이 100% 다 보내야 내가 잠을 자는 원칙을 세워놨거든. 야, 차 속에서 내가 뒷자리에 우리 기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눌러도 손이 아프잖아. 스팸을 안 보내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니까 일일이 다 다시 쳐야 되잖아. 한 4, 50장을 쭉 치고 나면 손가락이 얼얼해. 그런데 쫙 보내고 나면 좀 이따 우르르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때 되면 막 고흥에서 무슨 김도 오고 뭐 지랄들이. 감동 먹은 거예요 그거. 미스 고흥이 뭐 막 보내고 말이야. 그냥 자기네 집에서 무슨 뭐 조각제 한다는 뭐 이거 보내버려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출발이 그렇게 큰 강남 같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듯이 오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스킬은 자전 72시간 이내 먼저 소통을 추라이하라.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주변에. 그거는 도둑놈 배짱이야. 자업자득이고 그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런 생각들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만난 거를 하늘에 감사하면서 내일부터라도 한 가지를 실천해 보도록 이렇게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단어가 내가 이 8시 몇 분까지야?
20분. 조금 시간 더 있구나. 브리지 피플을 항상 염두에 둬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브리지 피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사람을 얘기해. 브리지 피플, 다리가 돼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실력이 아직까지 탑 클래스는 아니야. 근데 탑 클래스에 다가가고 싶어. 그럼 그 중간에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필요해. 그거를 끌어줄 사람을 우리는 브리지 피플이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내리겠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주변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다만 그것 또한 뭐 한두 번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구해지는 거 아니라고.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제자가 되겠다고 왔다가 일찌감치 하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고승들 찾아왔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뭐 전국에서 들어가지고 애들이 날려나갈 때 시발시발하고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개새끼 말이에요. 여기 먹어라. 그리고 내려가고 그러겠지. 옛날에 다 하산할 때. 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이 공간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흘러가. 근데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전국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답글을 다 달거든. 멍땅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사이트는 내가 볼 땐 유명인사가 하는 사이트 중에 여기가 유일하다고 봐. 근데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데 대부분 브리지 피플로다 나를 생각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게 정상이야. 저 사람 옆에 가서 좀 친해지면 떨어지는 곡물이 있겠구나, 이거. 그 사람인데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 있지. 그거 없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 그건 극히 정상이라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눈 오는 거나 똑같아. 그건 이상할 거 없어. 중요한 거는 그 끈기야. 왔으면 자기가 원하던 대로다가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야 되는데 중간에 대부분 나갔다 하죠. 내가 처음에 온 사람들 보면 열성적으로 막 한 사람 봐, 속으로. 얼마나 가나 보자. 왜냐면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에 뭐 에브리데이 막 올라오고 뭐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지랄하다가 오늘 뭐 없어. 또 하나 갔구나. 또 어느 날 또 쓱 와요. 또 왔구나. 그리고 가끔 내가 이제 또 119 보내가지고 심폐소생술하듯이 쿡쿡 누르면 또 와서 심폐소생술. 극히 정상이라고 봐. 그것 또한 정상이라고 본단 말이야.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안 본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미 성공자로 나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참. 그잖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나보다 인피리한 포지션에 있고 나를 찾아온 거지. 나보다 다 잘하면 나를 왜 찾아와서 돈 내고 공부하겠어? 병신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극히 정상이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다리가 저린 거예요. 저려. 그러지 마세요. 저를 사귈 때는 그냥 시종이 여일해야 돼. 시종이 여일하다. 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종이 여일하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륵 갔다가 빨아먹을 게 없는 것 같아. 샹! 내 빨대를 집어넣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 빨대가 안 들어가는 게 왜 안 들어가냐면 지 빨대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 시발 빨대. 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자연이 같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 어제도 가끔 이제 좋은 메일을 보내. 속초에 하민이가 이 메일을 보냈어. 하민이 기억하지? 옛날에 멘토크로 같이 하던 애요. 박사님, 하민입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누가 죽었더냐냐나? 살았으니 다행이다, 윤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항상 그러거든. 여러분은 나를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나를 눈을 피해서 막 돌아다니고 없어지겠지. 본인 스스로가 쪽팔려서, 본인 스스로가 디프레스 돼서, 본인 스스로가 자만에 빠져서, 그러나 이영곤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배우고 함께 가자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 오픈 이번 토요일 날부터인데 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건 돈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 저 사람이 저기 이 새끼 그럼 돈을 받질 말든지 씨발 너 아마 그런 것 같아. 여기 저 있고요. 전영구 교수라고 소장 있고 센터장 있고 백금기 실장 있고 이원종 차장까지 봉급을 1원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리고 저기 몇몇 피 빨아먹는 놈 몇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박승찬이 전 나오기 전에 조금씩 많이도 안 줘 그냥 연명할 정도. 그럼 여기 왜 와 있느냐고 다 물어봐. 왜 여기서 커서 나가라. 난 아무 때나 하산 준비됐습니다. 그래 그럼 가. 굿! 카페 깔아줄 테니까. 이번에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책 벌써 3권씩 4권씩 다 쓰고 다 TV 방송에 다 출연시켰어. 이번에 저기 이원정이도 5월달부터 강의가 4건이나 잡혔다고. 난 사람 기르는 걸 내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돈을 왜 받냐. 이게 유지하는데 이게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가요. 이 잘난 놈게. 이 참. 그렇게 비싸. 그래서 이 비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쓴다 생각하고 와서 여기서 나 그래 저기 있는 오상이기도 또 뭐 사무실에 있지 말고 여기서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써. 하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큰 다음에 나가. 난 전혀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으니까. 난 나가서도 시컷 버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왔으면 난 진짜 고맙겠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신시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로 그냥 남기시지 말고 하늘이 주시는 좋은 인연이구나. 그래 이걸 내가 어떻게 잘 받아서 꽃을 피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it's up to you.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오늘 거 정리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네, 첫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물이다. 아 진짜 보물이야. 이 보물들을 우리는 늘 하늘이 주신 정말 큰 선물이다 생각을 하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감사해야 돼. 정말로. 네. 두 번째,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실력은 두 가지다. 인격에 대한 실력과 그 다음에 현장에 있어서의 실력이다. 그 실력을 잘 키우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스킬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 그 중에 키포인트는 먼저 다가가고 72시간 이내에 먼저 소통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울거먹을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 상대방한테 좀 해줄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상대방들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오면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제가 이 스팸 보내는 게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0,000명 중에 전 중고등학교 동창 하나도 없어요. 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오상익이라고 저 친구 새로운 거 하는데 500명 너 요런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시작해서 500명 빼주고 우리 유원정이도 앞으로 이렇게 할 때 너 이렇게 몇백 명 요거 네가 딱 컨택트하면 딱 좋은 사람이니까 데이터베이스 갖고 해봐. 이게 난 좋아요. 내가 갖고 그걸 뭐 삶아 먹나 뭐야. 여러분들도 저하고 브리지 피플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시면은 삼고초려 아니라 사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게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 반드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서포트 해줘야 윈윈이 되는 세상이 된다 하는 생각들 가지시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왕정근 선생이 이제 지금 오셨나? 네. 오케이. 좀 이따 쉬었다가 같이 방송계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